네, 첫 순서는 이슈투데이입니다. 저희가 이번 달 초였죠. 입학 시즌에 발맞춰서 새내기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신종 사기 사례가 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린 적이 있었는데 네. 최근에는요, 이 주부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억대의 보이스피싱 사건이 발생했다고 하네요. 네, 제가 이 사건을 조금 소개해드리자면은 네. 이 바로 50대 주부 A 씨의 사례입니다. 급하게 목돈이 필요해서 대출을 알아보던 중에 나도 모르게 12억 원 규모의 대포통장 명의자가 된 사건이라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갈수록 더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인데 요즘에는요, 한 번 당한 피해자에게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2차 범죄까지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이슈투데이에서 이 서재국 변호사님 모시고요. 점점 진화하는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또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간단하게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TJB 시청자 여러분, 서재국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저희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보이스피싱이 갈수록 좀 변화하고 있고 교묘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피해를 피하기도 쉽지 않아 보이는데 요즘에는 또 어떤 양상으로 펼쳐지고 있나요?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2025년 전반기 17%, 네. 건수는 10%, 그리고 피해액은 120%가 증가했습니다. 오. 그리고 그 개인별 피해액수는 예. 무려 5,300만 원, 상당히 고액에 이르고 많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리고 또 주로 범죄 표적이 되고 있는 피해자의 연령이 네. 주로 50대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건수도 늘어났고 액수도 늘어났고 예, 많이 연령대도 늘어났어요. 늘어났고요. 네, 아니, 저희가 실제 지금 보이스피싱 관련 방송을 하고 있고 요즘에는 뉴스에서도 이 보이스피싱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나는 설마 안 당하지. 이거 딱 보면 알 텐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죠. 하시지만 실제로 당하신 분들 이야기를 듣고 보면 나 당하는 줄도 몰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실제 사례들이 좀 어떤가요, 변호사님? 네, 그 사례 전에 먼저 그 유의미한 하나 최근 통계는 네. 최근에 이제 캄보디아나 필리핀에 이래 그 해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을 네. 직접 검거해오는 사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진짜 네네. 그렇죠. 최근에 유의미하게 조금 감소하는 통계도 나오긴 합니다. 그래요. 제발 그 수사기관이나 네. 정부에서 이런 해외에 거점에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들을 네. 검거하는 것도 소홀히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뭐 질문하신 그 사례들에 사례들, 대해서 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례들이 요새? 네. 보이스피싱 범죄하면 우리가 전형적으로 알고 있는 게 경찰청, 검찰청, 또 금감원 이런 수사기관이나 금감원을 네네. 사칭해서 이제 보이스피싱을 하는 예들이 많지 않습니까? 많았죠. 그런 걸 네. 이제 국민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AI를 이용해서 네. AI 기술이 발달하니까 AI를 이용해서 목소리를 합성하거나 네. 해서 가족이나 친지의 목소리를 통해서 오. 돈을 이제 요구하거나 이런 식의 방식으로 보이스피싱하는 범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실제로 AI 목소리가 그렇게 비슷한가요? 속을 정도로? 맞아요. 그러니까 AI 목소리가 잘 들으면 아직은 그게 싱크로율이 티가 100%는 나는데, 아니지만 네. 문제는 피해자가 전화를 받는 상황이죠. 피해자가 전화를 받을 때 본인이 업무를 하고 계시거나 뭐 운전을 하고 계시거나 바쁜 상황에 계시면 네. 이게 이 목소리를 급하니까. 그렇죠. 분간하기 어려워서 급하게 빨리 필요하다. 빨리 이 보내줘야 보이스피싱 범죄가 네, 기본적으로 네. 이 판단을 신중하게 못하기 때문에 생기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다 이제 그 빠져들게 되는 급하니까. 네. 예. 또 요즘에 뭐 등기 같은 걸로도 이렇게 예, 많이 또 한다고 최근에 하더라고요. 이제 나타나는 신종범죄 하나는 네. 법원에서 이제 소장이나 문서 등을 등기표를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보내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받지 않는다고 전화가 와요. 그래서 당신이 이 등기표를 받지 않으면 네.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여기에다 직접 연락처나 주소를 입력을 해라라고 링크를 보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링크를 하는 순간 개인정보가 순간. 탈취돼서 네. 이제 그 스미싱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얼마 전에 그 전화를 받았거든요. 오, 진짜요? 직접 예. 주소를 알려줘야 된다. 갔는데 받지 못해서 주소 알려달라. 근데 어떻게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럼 이때 내가 속아서 입력할게요. 그러면 링크를 보내줄 테니 했으면은- 거기다 입력을 예, 하라고 그런 하는 식으로 거고. 하면서 이제 예. 계좌 정보 뭐 여러 가지 정보를 예. 탈취하는 방식인데요. 근데 실제로 이런 거 물어보지 않잖아요. 근데 사실 법원에서 등기를 보낼 때는 네. 개인 정보를 적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3회 우편 송달이 안 되면 배웅무죄 처리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우편이 갔을 때 등기 우편을 붙이면서 이 법원에서 보냈다는 걸 표시하고 닭에 게시를 하고 또 못 받으면 나중에 우체국 가서 받으라고 다 그 스티커가 붙여놓습니다. 안내하는 네. 방법이 다 그 있잖아요. 스티커를 예. 붙여놔요. 그래서 그거 보고 안내하면 되지 굳이 거기에 막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를 넣으시거나 링크를
저거 뭐 이렇게 정보를 입력하시면 안 네. 됩니다. 어떤 링크라도 눌러서 내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무조건 이게 또 예, 보이스피싱이 예, 되는 거네요. 어떤 금융기관이든 네. 수사기관이든 뭐 법원이든 일체로 그런 정보를 요구하지 묻지 않습니다. 않는다는 점. 네. 거기 이제 관련해서 법원 등기표는 아니지만 네. 이제 우정사업도 있잖아요. 네. 그 관련해서도 역시 그런 형태의 또 범죄들도 맞아요. 네, 또 옵니다. 중요한 우체국에서도. 우편이다. 네. 네, 같은 유형입니다. 제게 연락 온 게 우체국이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왜 그래야 돼요? 조심해야겠네요. 근데 묻는 말에 대답을 하세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끊었는데 생각할 시간을 안 주는 거죠. 그러니까요.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은. 급하게 하더라고요. 생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요즘에 이런 개인을 향한 보이스피싱 시도도 있지만 뭐 식당이나 아니면 소상공인들 대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도 예. 있다면서요. 요즘 이런 거- 경기가 어려워서 네. 우리 소상공인들 많이 힘든데 네.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노쇼라고 노쇼 피싱을 해가지고 네. 이제 자기가 이제 카톡이나 이런 걸로 네. 자기가 어떤 큰 회사에 뭐 부장이다 뭐 이렇게 명함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위조해서. 우리가 예, 네. 단체 회식을 하겠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 회사는 퀄리티가 있으니 뭐 와인을 고급 와인을 주문해달라 아니면 고급 뭐 양주를 주문해달라 이렇게 세팅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비싸게 주문을 그렇죠. 좀 한 거네요. 뭐, 네. 뭐 많게는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정도. 네. 그렇게 한 다음에 그 구입처를 자기네 협력업체다라고 가르쳐줘요. 카톡으로. 그러면 이제 그쪽에 연락이 오면 전화를 받아요. 그래서 돈을 붙이라고 계좌번호를 줘요. 그래서 계좌번호 돈을 붙여줬는데 네. 실제로 돈을 받고 나면 그 구입처도 없고 오시지도 않고 예, 먹으러. 전화를 했던 사람도 사라져버리고 이제 사장님은 열심히 음식 잘 준비해서 세팅하려고 아이고. 하는데 뭐 다행히 음식을 준비하기 전에 양주라 샀으면 다행인데 네. 그게 음식도 아니고 준비하고. 음식 준비하고 양주 주문했으면 다 해놨는데. 네, 음식까지 낭비해보는 거죠. 화가 나네요. 그러는 진짜. 거예요. 또 그런 사례가 최근에 또 발견되는 게 네. 네. 자기가 이제 어떤 대형 무슨 에이전시다, 예. 행사 기획자다, 또는 뭐 산악회 무슨 동호회 큰 회장이다 이렇게 하면서 당신네 렌트카를 독점적으로 이용하겠다. 라면서 이제 또 리베이트를 요구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요즘에 이제 소상공인도 힘드니까 일을 해야 되니까 보내주는 거예요. 이제 그 뒤에는 이제 연락이 감춰지거나 이런 사례도 있고. 네. 최근에 또 이제 잘 아시겠지만 정부에서 네. 또 각 그 기관에서 이제 정책 자금이라는 걸로 소상공인들 지원을 하시잖아요. 여러모로 하죠. 네. 네. 근데 이제 소상공인들을 지원을 할 때 그 소상공인들에게 100% 소상공인 자금을 받아주겠다라고 접근을 해서 전화를 해요. 어머나. 그래서 컨설팅비로 요구를 해요. 그런 컨설팅대로 네. 하면은 100% 지원받을 수 있다. 네, 그런 식으로 예. 해서 사실은 자기가 안 될 수도 있고 심사를 받아봐야 하는 건데 네. 자기를 거치면 100% 된다 그래서 컨설팅을 요구해놓고는 다시 이제 사라지는 연락이 거죠. 안 되는. 약간 브로커처럼 행세를 하면서 네, 원래는 그런 안 되는데 경우도 저를 많습니다. 통해서 하면은 돼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 또 며칠 전에 나타난 사례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건강심사평가원에서 네. 뭐 당신 보험금 많이 나간 거 환급받았겠다 라는 식으로 아이고. 이제 그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을 사칭하는 거죠. 예. 얼마 정도 환급 받을 수 있으니 받고 싶으면 네. 링크 나를 보내주고 통해라. 그럼 또 예. 링크 보내주고 그렇죠. 거기다 입력하고 그런 입력하면 순간 개인정보가 스미싱 되는 거죠. 네. 이런 사례들이 최신 사례라고 하니까 좀 잘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 제가 그냥 이렇게 들어도 화가 나고 억울한데 당하신 분들은 얼마나 억울하시겠어요. 근데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이 좀 가능한가요? 잡으면? 저희들이 이제 그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피해를 당하신 분들 상담을 해보면 저희들이 상당히 그 가슴이 아파요. 왜냐하면 이게 그러니까요. 피해보기 참 쉽지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범죄 조직 자체가 해외 거점을 두는 경우가 많고 네.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을 검거하더라도 대개는 하위, 인출책이나 수거책을 검거하는 경우가 많고 네. 실제 그 우두머리나 총책 이런 사람들을 검거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피해 회복이 굉장히 늦거나 더딘 경우가 많고 실제로 적은 액수 피해 회복을 보신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이게 돈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가족들한테도 말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통받으신 분도 있기 때문에 이 상담하는 과정에서 아무튼 보이스피싱 범죄를 잘 알고 예. 피하고 네, 아무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확인하시는 게 의심하고 중요합니다. 예방을 해야 네.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 피해가 발생했어요. 내가 피해자가 됐어요. 이미 어쩔 수 없잖아요. 네, 네, 그럼 네. 이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제 첫 번째로는 계좌에 아직 인출이 안 되고 돈이 있을 때입니다. 네. 이 경우에는 바로 금융기관에 전화를 하셔서 본인이 보낸 본인이 사용하는 금융기관에 전화를 해서 내가 지금 이러이런 전화번호로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 같다. 네네. 그래서 연락을 해서 그 입금이 출금되지 않도록 그 입금 계좌가 출금되지 빠르게. 않도록 계좌를 동결해야 됩니다. 네. 네. 아. 그래서 동결하면은
출금이 안 되니까요. 예. 그걸 굉장히 신속하게 하고 네. 우리 저기 카드사나 네. 그 은행 그 안내 전화에는 네. 그런 아예 그 항목을 놔둔 은행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보이스피싱 뭘 할 보이스피싱 수 있도록. 관련해서. 바로 계좌 정지를 하려고 바로 그런 서비스를 정지를. 하는 은행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인지를 해서 바로 동결시키면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할 텐데 이미 가버렸어요. 근데 사실 인지에서 동결해도 네. 소송을 거쳐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 진짜요? 그래서 보이스피싱 안 당하는 게 최선입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런데 이제 뉴스나 이런 것들을 좀 보면, 단순히 이렇게 수거책이 잡힌 경우에 나는 사실 이렇게 큰 범죄인지 몰랐다. 나는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했다. 이런 경우도 있던데요. 맞아요. 네. 나도 그런 경우가 모르게. 대부분이더라고요. 그게 이제 보이스피싱 인출책 또는 수거책이라고 합니다. 수거책은 이제 피해자를 직접 또는 간접 만나서 돈을 전달받는 사람. 네. 그리고 인출책은 그 피해자가 준 돈이 어느 계좌에 모일까 하니까 그 네.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서 이제 또는 피해자 계좌나 모인 계좌에서 인출해서 해외 범죄 조직에 돈을 보내준 사람이 인출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인출책이나 수거책 중에는 사실은 구직 알바 사이트라든지 알바 모바일 웹을 통해서 이렇게 네. 그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이분들이 고액 알바라는 말에 속아서 이게 정확히 잘 알아보지 못하고 네. 그런 보이스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실제로는 굉장히 처벌이 엄하기 때문에 그걸 본인들이 만약에 이런 일들을 구직하게 되면 아무리 SNS 시대라 하더라도 네. 이런 직장이 실제로 있는지 직접 네네. 찾아보는 것이 필요하고요. 네. 네. 그다음에 본인이 연루됐다고 느꼈을 때는 이게 무서워할 게 아니라 바로 수사기관에 자수 신고를 하는 게 자수를. 자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겠네요. 이렇게 또 취약계층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것 같고 네. 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아요. 내 개인정보를 입력할 일이 있다. 확인을 한 번 더 하고. 더블 체크를 계속. 돈을 보낼 일이 있다. 친구라도. 선배가 갑자기 돈 좀 빌려줘 이러면 한 번 더 확인을 한번 하는 전화해서. 거. 그게 이제 아까 AI 네. 음성을 사용해서 이제 그러니까요. 할 때는 그러니까요. 직접 전화 한번 해보셔야 돼요. 자녀 안부도 물어보시고 한 번 더. 한 번 더. 네, 은지 선배가 나한테 돈 빌려달라 했다면 내가 한 번 더 빌릴게요. 전화해봐서 네네네. 미리 알겠습니다. 네.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맞아요, 중요하니까 맞아요. 오늘 방송 보시고 꼭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서재국 변호사와 함께 보이스피싱 사례와 예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